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젠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영국의 해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부자 2,400명이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전엔 400명 수준이었는데 6배가 늘었어요. 세계 순위로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4위. 이들이 옮길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은 21조 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지 개인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도 함께 떠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왜 한국의 부자와 기업이 떠나는지, 그들이 남기고 가는 건 무엇인지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자란 현금화 가능한 투자 자산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중 2,400명이 올해 한국을 떠납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유학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세금을 내는 수준의 이주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해외에 집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과 자산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년 새 6배, 그건 한두 명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신호로 봐야겠죠. 부자들이 떠나면 돈이 빠집니다. 돈이 빠지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요. 결국 이건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금,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법정 최고 50%, 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할증이 붙어서 최대 60%까지 올라갑니다. OECD 38개국 중 1위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100억 원짜리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최대 6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가업 승계는 꿈 같은 얘기가 되죠. 회사를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고 가족이 세금을 내다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200만 달러, 약 160억 원 이하의 상속세에는 세금이 없고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 남으면 세금을 내고 나가면 세금이 사라지는 구조예요. 이러니 부자들은 말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다. 두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제도와 규제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고 노동 환경, 산업 규제가 복잡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작년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상징적이에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좋은 취지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원청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물어야 하나? 이런 불안이 커지는 거죠. 또 행정 규제는 늘어나는데 정책은 5년마다 바뀝니다. 정부마다 방향이 다르고 법령 해석도 부처마다 달라요. 그 결과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법이 무섭다. 법이 자주 바뀌어서 더 무섭다. 이런 환경이라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투자를 늘리기보다 법과 제도가 안정된 나라로 옮기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겠죠. 세 번째 이유는 삶의 질과 사회 분위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돈보다 삶의 안정을 택하죠. 한국은 OECD 중 도시 밀집도 1위, 교육 스트레스도 1위, 노동시간도 최상위권이에요. 아이를 키우기에 힘들고 일하기에 필요한 나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힘들어서 떠난다는 말이 나와요. 부자든 중산층이든 이유는 비슷합니다.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안전한 주거 환경. 이건 돈으로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싱가포르, 캐나다, 두바이 같은 살기 좋은 시스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유럽에 새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도 미국, 유럽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소를 짓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들은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줄여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더 안정적인 나라로 옮기는 게 탈한국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부자와 기업이 떠난다는 건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함께 들고 나가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기술, 기부, 세금 기반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일자리는 줄고 경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나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봐야
봐야 합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둘째, 기업 환경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하는 기업이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죠. 셋째,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3만 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삶의 질입니다. 좋은 교육, 의료, 주거 환경 없이는 그 어떤 세제 개편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머물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합니다. 부자와 기업이 떠나는 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머물기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시스템의 신호예요.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세금, 규제, 인재, 삶의 질, 이 네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떠나는 건 부자만이 아닐 겁니다. 일자리, 기술, 미래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머물고 싶은 나라입니까? 빌딩 진영쌤 김진영이었습니다.